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침이 도니까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죠. 근데 저는 침이 말랐다가 침이 도니까요, 그것처럼 신비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도 간증 영상 보고 입이 말게 된 거잖아요. 침이 바짝바짝 마를 뿐만 아니라 입이 헐고 눈은 모래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빡빡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대학병원을 다녔는데도 치료가 안 돼. 근데 EBM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검사하고 그 결과가 또 3주 뒤쯤 이렇게 나왔는데 수원의 증후군이 없대요. 저는 조규훈이고요.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수오랜 증후군은 1월 달에 제가 의심을 했고요. 왜냐하면 입에 침이 이렇게 자꾸 날라오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입에 침이 마르는데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목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좀 마른 목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갖고 찾아봤죠. 네, 그랬는데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이제 제일 뚜렷한 증상은 입에 침이 마른다는 것, 입안이 허는 정도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눈이 조금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물론 전에도 책을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이니까 눈이 좀 이렇게 빡빡하다 싶었는데, 그때는 그냥 책을 보니까 눈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쇼그렌 증후군의 눈에도 이렇게 눈물이 적어지고 빡빡함이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빡빡함이 강도가 있어진 것 같았어요. EBM의 그 원리,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인체라고 하는 것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에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세포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은 몸에 이상이 없이 몸이 돌아가게 돼 있다. 그게 저는 신뢰가 됐어요. 훨씬 더 과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계기가, 저는 광주에 사니까 서울 EBM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쇼그렌 증후군을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다 찾아봤는데 어느 날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건 이미 알 건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생각이 없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 쇼그렌 증후군 간증 영상이 떴어요. 네. 근데 그 양반이 저보다 훨씬 심한 사람, 침이 바짝바짝 마를 뿐만 아니라 입이 헐고 눈은 모래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빡빡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대학병원을 다녔는데도 치료가 안 돼. 근데 EBM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뢰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 일산의 어떤 한의원에서 체질 감별을 했고, 그리고 저는 또 그걸 잘 지키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잘 지켰는데 완전 반대가 나왔어요, EBM에서. 그래서 당혹스러웠지만 신뢰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고요.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여기서 주시는 처방대로 했죠. 저는 타입 자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성실하게 잘 따라가는 타입. 외식도 거의 안 했지만 외식을 했을 때도 어길 생각이 전혀 없고, 제가 먹어야 될 그런 종류로 외식을 했죠. 그래서 외식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위반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고요. 제 타입이 이게 원리야,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그걸 성실하게 따라가는 타입이지. 뭐 맛있는 거 좋아한다고 그걸 못 먹어서 뭐 그런 것은 별로 안 하고 제 몸이 고장이 났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이것이 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는데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고요.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돼가면서 힘들었던 게 있다면 이제 제 타입은 마늘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양념, 마늘, 고추 뭐 이런 걸 못 먹기 때문에 양념이 없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진짜 뭐 초장이 없이도 해산물 그냥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진짜 홍어에도 그냥 초장 없이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마탱이 없다. 마탱이 없이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소개하고 그랬고 친척분들도 제 아내가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한 달도 안 해보고 몇 번 해보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살만한 모양이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스피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소리가 막 잘 안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그랬을 때고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도 텁텁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텁텁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드시 고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 그게 내 몸이 회복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마탱안에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분이 모양이다 정도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피로를 잘 느끼는 타입이죠 원래. 근데 EBM 협생을 한 이후로 피로감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쾌적하다는 느낌. 이건 식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전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부담스럽다. 소화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 알려준 대로 한 달, 두 달쯤 됐을까? 그때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많이 먹는데 쾌한 거야 느낌이. 뭐 더불어 가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많이 먹어도 쾌할 수 있네. 그리고 계속 그 뒤로 그랬어요. 항상 먹고 나면 쾌했어요 느낌이. 많이 먹었는데도 이럴 수 있구나. 근데 그 느낌이 소화가 되는 쾌적함만이 아니고 몸 상태도 그래서 쾌적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로를 느끼는 감도 줄죠. 저는 장이 원래 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유산균을 하루에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2개, 3개 소위 뭐 고용량 처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변이 좋게 나오게 된 그것이 유지되고 있을 때 왔어요. 유산균은 이제 먹지 마라고 그래서 유산균을 안 먹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배변 상태가 풀어서 나왔죠. 근데 한 10일인가 지나서 굉장히 좋게 배변이 나왔고요. 그게 며칠간 지속이 됐는데 다시 또 풀어서 나오고 꽤 완전히 풀어서 나왔고 좀 좋아지기 시작했고 더 좋아져 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조금씩 풀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그러더만요. 좋아하다가 안 좋아하다가 뭐 한 번 좋아지면 쭉 좋아졌다가 멈췄다가 또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좋아졌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저는 그게 지금도 입마름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입마름도 이렇게 계속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입마름이 있으신 분은 알 텐데 침 기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시점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제 입에서 침이 돌았어요. 엄청 많이 돈 건 아닌데 침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침이 도니까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죠. 근데 저는 침이 말랐다가 침이 도니까요, 그것처럼 신비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이제 입마름 증상이 조금 되기 시작해서 입술도 좀 마른데 입안에 침이 마르면요 입술도 말라요. 사람이 말할 때 입안에 침이 있어야 되고 요 입술에도 침기가 물기가 있어야 돼요. 말이 이렇게 소리가 잘 나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좋았다 안 좋아 좋았다 안 좋아 이러는구나. 그게 좋아졌다가 원래 상태로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좋아졌다가 약간 또 안 좋아진 듯하고 또 더 좋아졌다 또 이렇게 가는 거.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나빠졌다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EBM에서 그 안내해주는 인도하는 그런 섭생으로 인한 그 치료가 놀라운 게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시작했을 때 그때 입안에 허는 것이 조금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쯤 됐을까? 제가 이제 그 여기서 알려준 해산물이라 그래요. 바다에서 나는 것을 즐겨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홍어회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조금씩 먹었는데 입이 막 쓰린 거예요. 혀가 헌 거죠. 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혀에 염증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을 잡는 약을 처방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항생제잖아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러니까 쓰래요. 그런데 계속 그냥 여기 섭생 알려준 대로 했거든요. 며칠 뒤에 염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역시. 그게 이제 맨 처음에 효과였고요. 그 눈 빡빡한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초창기라 엄청 심하지 않아서 그 눈 빡빡한 건 금방 좋아졌고요. 여기 올 때 제가 전남대 병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 났을 때거든요. 근데 밀려가지고 여기 오고 3주 뒤인가 가서 검사를 했을 거예요. 검사하고 그 결과가 또 3주 뒤쯤 이렇게 나왔는데 소원의 증후군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미 3주 정도 지났을 때 많이 잡힌 거죠. 아니 난 분명히 소원의 증후군이 있었는데 검사 결과 없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마른 편인데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체중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이제 말라도 체지방이 있는 것들이 빠져 나간 거였고 근육 그 정도는 오히려 있어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른다고 해서 피곤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근데 원래 제 타입이 살찔 타입이 아니에요. 인터뷰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이 원리가 맞으니까.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셔갖고 고통받으신 분들은 EBM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일 큰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간증 영상 보고 EBM 알게 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은 영양소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그 세포들이, 저 같은 경우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면 웬만한 병들은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있을 이유가 없는 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EBM에서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 원리가 너무나 정확하고 우리 인체에 맞는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 친화적이잖아요.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양학에서 먹는 약은 좋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게 필요하니까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EBM은 부작용이 없어요. 완전 자연 친화적이고 내 세포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